안녕하세요. 주식 마사지맨 주말입니다. 오늘 겸손한 주마가 8만전자가 붕괴된 삼성전자 최근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매수가, 목표가 한번 봐봅시라고 를 가져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삼전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 폭락 중이지요. 저지선을 보면은 저지선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수급인데요. 여기 보시면 1조 5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한 달간, 이게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간 팔았죠. 또 기관은 1조 1천억 원어치 팔았고, 그러면 이제 두 주체가 팔았으면 한 주체는 또 사줘야 되겠죠. 개인들 2조 5천억 원어치 사주는 돈도 많아요, 우리 개인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봤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 하락이 삼성전자 주가의 주된 하락 요인이죠. 그리고 실적 회복도 지금 조금 어려운 편이고 현재도 싸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좀 준비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서 목표 주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봐봅시다. 반도체 가격 하락, 이게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지금 가져왔거든요. 메모리 8GB DDR4, 여러분은 이제 PC 맞출 때 보통 한 16기가 요즘에는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편집 같이 좀 고난도의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6기가 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2기가, 많게는 한 64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나 이렇게 극한의 성능을 요하는 PC 성능이 필요할수록, 그리고 영상 작업 같은 게 요즘에 대그중화에 돼 있죠. 영상 작업을 많이 할수록 기가바이트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호주작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3쿼터 20일, 지금 현재죠. 7월부터 9월이 3쿼터인데 정점을 찍고 메모리 가격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요. 앞으로 PC 맞추거나 메모리 사실 분들은 좀 더 참고해가지고 좀 떨어져서 사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난드예요. 요즘 여러분이 SSD 하드디스크 이제 안 쓰죠. 쓰긴 쓰는데 이건 대용량으로 싼 거 할 때 쓰고, 보통 이제 SSD 많이 하시죠. SSD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D램이 아니고 난드예요. 난드는 계속 하락 중이고요. 이건 원체 비싸니까 이건 가격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만큼 SSD가 대중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 또 이제 PC를 맞추고 그런 이제 잠재적인 PC 수요층에게는 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상반된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적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실적 회복이 지금 요원하다는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2018, 2019, 20, 이제 21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측치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예측치입니다. 매출을 보십시다. 243조, 230조 매출액이 좀 줄었고, 올해는 매출액이 좀 늘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익이죠. 여러분, 100억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이라는 기업이 있고, 2라는 기업이 있고, 3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제 이익에 따라가지고, 이익이, 그냥 당순이익이라고 할게요. 단기순이익이 얘는 90억이 났어요. 얘는 10억이 났어요. 얘는 0원이 나왔어요. 얘는 마이너스 10억 원이 나왔어요. 이제 같은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90억, 10억, 0원, 마이너스 10억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구조가 자기가 파는 물품이 이제 독점 제품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이 정도도 당연히 가능하죠. 90%까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끝없이 오르는 거죠. 90억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10억. 이제 보통 제조업 마진을 한 5% 잡거든요. 여러분, 현대기아차나 현대기아차 하청 한번 봐보세요. 보통 제조업이 5%만 나와도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10억이면 그좀 잘 나온 것이고, 100억 중에 10억은 10%죠. 10%면.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서 당기순위 비용 뺐더니 영원 똔똔 됐다. 이것은 회사를 경영할 이유가 없죠. 더 나쁜 것은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이죠. 이제 100억 팔았는데 오히려 이제 원가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0억 적자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이런 회사는 자본금까지 이제 다 까먹고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넘어가지고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이제 청사순순 밟는 그런 게겠죠. 만약에 90억하고 10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같은 금액을 팔았는데 한 해는 순이익이 10억이 나왔다, 한 해는 9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에 이번 기업의 9배 가치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모든 이익을 이제 좀 환원한다면은 뭐 멀티 PER을 한 18배, 30배도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업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평범한 기업 쪽에 속하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인데 2018년도에 60조를 찍었어요. 작년 2019년도에 30조, 작년에도 한 35조, 올해는 한 50조 정도 예측되고, 여러분 영업이익은 이렇게 한동안 지금 계속 줄어다가 조금씩 회복 추세예요. 그러나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토막 났는데 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주가는 오르고 순이익은 떨어지고. 뭐지? 주가라는 건 순이익에 연동이 돼가지고 외액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외액도덕이 물론 이제 선물하고 주식시장 간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소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외액이 이제 꼬리를 흔든 거죠. 걔가 꼬리를 흔들면 제일 처음에는 걔 몸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는 걔가 꼬리를 흔들기 위해서 몸통을 먼저 흔들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가는데 걔가 너무 반갑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이상부터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 꼬리의 힘이 몸까지 흔들기 시작해요. 주객 전도가 되는 그걸 이제 외도덕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순이익은 나렸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외도덕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주가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된 겁니다. 이제 이제 순이익이 떨어졌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이 정상치를 찾아가면 이제 주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설명드리려고 외도덕이라는 그 속담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보세요. 지금 한창 때 2018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내년쯤 돼야지 61조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년 완전히 끝나고 내후년 정도에 이제 사업 보고서에 실적이 나오겠죠. 내후년이 가야지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도 싸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죠. 2018년도에가 삼성전자의 피크였던 60조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이것은 이익하고 연결된 것보다는 이제 배당 효과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상속하면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현금을 받고 싶은 욕망에 의해 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개인들도 많이 수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 부분은 실적하고 괴리돼 가지고 배당금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이제 멀티플이 상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당 이슈 어느 정도 끝났죠. 여러분 특별 배당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상법에가 배당을 1년에 한 2번 정도까지 반기별로 최대 2번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특별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뭐 반기, 분기 이런 거 예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특별배당까지 해가면서 상속 이슈를 빨리 불을 끌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만큼 특별배당까지 이제 나갔으면 올해는 이제 배당이 아무래도 좀 줄기 시작하겠죠. 올해부터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DPS 이게 배당이죠. 한 주당 배당에 2016년도에 570원, 2018년도에 1,400원, 2019년에 1,400원. 작년에 오히려 실적은 악화됐어요. 이익이 떨어져가지고 배당 재원이 많이 없죠. 배당 줄 수 있는 돈은 줄었는데 오히려 배당을 3,000원을 줬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적자 관리를 찍었다 해도 배당 재고만 있다고 하면은 배당을 주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상식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돈을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내에다가 유보를 계속 시켜놓거든요. 돈을 이제 쌓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은행에다가도 예금도 해놓고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DPS는 엄청 늘었죠. 이걸 이제 괴리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늘 것 같고, 그러나 배당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찾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작년 특별 배당으로 뭐 이재용 회장님의 상속에 관한 그 배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배당이 작년 같은 폭탄 배당. 기대는 이제 조금씩 기대감을 소멸시켜야 되고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일단 1편이에요. 왜 희망은 있나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게 환율인데요. 여러분 삼성같이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변해요. 이게 이렇게 추세를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 딱 볼 수가 있죠. 지금 올해 보십시다. 올해 이제 끄트머리 있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죠. 이게 원초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원초고 여러분 1250원에서 1300원 가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조고 동시에 달러가 높아졌다. 달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사업보고에서 따온 거거든요. 환율이 5% 변동되면 환율이 상승했다고 표현하죠. 1250원에서 1300원으로 원저지만 환율 상승.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천천히 보시고 하고 달러 보면은 환율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건 천천히 보세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환율 상승 시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 시 5% 환율이 변하면 1740억의 이익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미 바닥보다 5% 지금 상승했으니까 환율이 1740억 정도 추가돼 1740억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추세가 가능하다면 뭐 한 10%, 20% 환율이 한 20%만 상승해도 얼마입니까? 4 곱하면은 25% 정도 한 1조 정도 더 추가되겠네요. 여러분 유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있다 2편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는 환율에 의한 이익 상승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대기업일수록 뭐 분기별로 빨리빨리 공정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작년보다 이건 전기는 33% 늘었고요.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겨우 10조 영업이익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12조로 33% 정도 늘었죠.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폭 늘었어요. 전년 동기에 지금 8조였는데 12조 5조 대폭 늘었죠. 한 53% 늘은 엄청 대폭 성장했습니다. 그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하나금융투자가 빅뉴스가 필요하다고 점정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그러나 주가는 전일 대비 하락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지금 7월 8일자 이게 리포트거든요. 지금 7월 26일이니까 그 이후에도 한 2, 3주씩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버 업종의 센티먼트 훼손 때문으로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했던 제다이 클라우드 사업을 취소했다. 제다이 클라우드 사업 이제 서버를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삼성전자가 D램이 이제 납품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D램 수요가 줄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조정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전부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주가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점점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 점점 공을 높이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로 오르지만 당연히 거기서 이제 떨어뜨리다 할 때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하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올라가면 뭐 이유 없이 급등하는 기업들 뭐 여러분한테는 꿈이지만 이게 점점 저기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다시 변환이 되겠죠. 그럼 MV의 제곱 떨어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승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지금 조금 좀 한동안 보시고 희망은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은 거 여러분 보셨죠? 희망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제가 한 건 아니고 컨센서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전부 다 바이예요. 뭐 홀드나 물론 셀이나 이런 거는 증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IBK투자증권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죠. 보통 하면 적정가 보시면은 한 10만 원대 정도, 뭐 높은 데는 한 11만 원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내고 있네요. 쭉 작은 데는 한 9만 4천 원까지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보면은 매수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한 이 정도 한 7만 한 7만 원에서 한 제가 기재에 시하는 가격으로 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사이에 오면은 이제 매수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수 시작하고 한동안은 구간 진폭을 그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가면 또 파는 이런 식의 한동안의 흐름을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려는 이제 엔트로피가 다시 생성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다시 생성이 되겠죠. 너무 떨어지면은 그럴 때 이제 매수 다시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또 이제 높아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이제 저평가 국면에 삼성전자 저평가 국면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은 또 사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최소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너무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이렇게 구간별 진폭을 좀 찍는 이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매일 주가 흐름까지 뭐 예측을 했죠. 예언까지.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 이 글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제시하고 이런 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하기로 하세요. 주식 투자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또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그리고 재테크 즐거우셨나요? 요즘에는 농담도 많이 안 하고 농담 해봤자 뭐 구독자 수에 크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담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용돈 많이 찌렸는데 나중에 또 즐거우면은 즐거운 방송 또 삼성전자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 다뤘잖아요. 이럴 때는 농담도 자제하고 그런 성숙한 원래부터 성숙하지만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가 200 넘어가지고 반공인이니까 말 조심할 거 조심하고 좀 농담도 자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가운데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나 뭐 기타 기업 좋은 소식 여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강좌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러게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